가라사와 유키오는 약속 시간보다 5분 늦게 나타났다. 카즈나리가 그녀를 향해 손을 살짝 들었다. 그녀가 이내 알아보고 다가왔다.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나도 지금 막 나왔으니까.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오자 유키오는 밀크티를 주문했다. 평일 낮 시간이라 그런지 패밀리 레스토랑 안은 한산했다. 여기까지 나오라고 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유키오가 살짝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에리코에 대해서라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건 알고 있어. 분명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겠지. 그의 말에 유키오는 눈을 내리깔았다. 속눈썹이 무척 길었다. 댄스부에서 그녀를 프랑스 인형 같다고 하는 부원도 있는데 눈이 조금 더 동그랬다면 그랬을 것 같다고 그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아무것도 모를 경우에나 의미 있는 대응책 아닐까? 네? 하면서 그녀가 얼굴을 들었다. 그 얼굴을 보면서 가지나리는 말했다. 누가 사진을 보냈더군 익명으로. 사진을요? 이거야. 유키오에게 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그리고 가지나리가 윗도리 주머니에서 손을 넣으려 하자 유키오는 잠깐만요 하고 다급하게 외쳤다. 그거 저 트럭 진칸에서 찍은 사진이죠? 그래, 장소는 트럭 진칸 아니야. 찍힌 사람은 에리코고요. 그래. 가즈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몸이라는 설명을 생략했다. 유키오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눈빛이었지만 종업원이 밀크티를 들고 오는 바람에 간신히 참는 듯했다. 가즈나리는 내심 안도했다. 이런 곳에서 울면 매우 곤란하다. 유키오도 사진을 본 거야? 네. 어디서? 에리코네 집에서요. 거기로도 왔어요. 까무러칠 뻔했어요. 그렇게 참혹한 모습으로 유키오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가지나리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서 땀이 쏟았다.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밖에서는 아까부터 가는 빗줄기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아직 6월이 채 안 되었지만 장마가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다. 그는 에리코를 처음 미장원에 데리고 갔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도 비가 내렸다. 말해줄 수 있을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덮쳐서.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 없잖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장소는 에리코의 집 근처예요. 당한 것은 지지난주 목요일이고요. 지지난주 목요일? 틀림없어? 네, 틀림없어요. 가즈나리는 수첩을 꺼내 달력을 보며 날짜를 확인했다. 짐작했던 대로였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다음 날이다. 옷을 사러 간다고 했던 날. 경찰에는 신고했어? 아니요. 어째서? 소란을 피우다 세상에 알려지면 그쪽이 오히려 더 타격이 크다고 에리코 부모님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즈나리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쳤다. 답답한 얘기지만 부모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었다. 나랑 에리코네 집에 사진을 보냈다는 건 범인이 단순히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란 뜻이야. 그건 유키오도 알지? 네, 알아요. 하지만 누가 그런 몹쓸 짓을 지피는 사람이 있어. 네? 딱 한 사람. 혹시 그래. 그렇게만 답하고 가즈나리는 유키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이해한 듯 했다. 설마 여자가 그런 짓을? 남자를 고용한 거야. 그런 비열한 짓을 할 수 있는 남자를. 가즈나리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전화를 했었다고 유키오에게 설명했다. 그 전화를 받은 후 곧바로 사진이 왔어. 양쪽을 연관지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 그랬더니 남자가 했던 이상한 소리가 떠오르더군. 댄스부 회비는 가나에가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였어. 유키오가 헉 숨을 멈췄다. 범인에게 줄 돈을 회비에서 썼다는 말인가요?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확인해 보기로 했지. 구라하시 선배에게 직접 물어봤다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지. 하지만 방법은 있었어. 계좌번호를
아니까 은행에 문의해서 그만한 돈이 인출되었는지 조사해보면 되잖아. 하지만 통장은 구라아시 선배가 갖고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지. 가즈나리가 말끝을 흐렸다. 실제로는 집에 드나드는 상표 은행 사람에게 억지로 부탁했던 것이다. 그랬더니 가즈나리가 목소리를 낮췄다. 지난주 화요일에 12만엔이 카드로 인출됐더라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했더니 이번 주 초에 13만엔이 또 빠져나갔고. 하지만 그 돈을 꼭 구라아시 선배가 빼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랬을 수도. 내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 3주 동안 그녀 외에는 카드를 만진 사람이 없어. 그 전에 마지막으로 만진 사람은 유키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유키오의 가슴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에리코가 장부 계산을 하게 됐을 때였죠. 그러고 나서 2, 3일 후에 장부와 카드를 구라아시 선배에게 돌려줬어요. 그래, 그 후로는 카드를 내내 그녀가 갖고 있었고 분명해. 그녀가 남자를 고용해서 에리코를 덮치도록 한 거야. 유키오는 후 하고 숨을 길게 토했다. 정말 믿기지 않네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건 시노즈카 선배의 추리일 뿐 증거가 없잖아요. 계좌만 해도 우연히 똑같은 금액이 출금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우연이 있을 것 같아 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해. 경찰이 나서서 조사하면 반드시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유키오가 그 의견에 동조할 뜻이 없다는 것은 그녀의 표정만 봐도 명백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유키오가 입을 열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에리코네 집에서는 이 일로 시끄러워지는 걸 바라지 않아요. 설사 경찰 조사로 범인이 밝혀진다 한들 에리코의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대로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어. 나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말한 다음 유키오는 시노즈카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시노즈카 선배의 문제 아닐까요? 그 말에 가즈나리는 대꾸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일단 숨을 삼키고 유키오의 단정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건 에리코의 말을 전하려는 이유도 있어요. 에리코의 말? 안녕, 그동안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녀가 전해달라는 말이에요. 유키오는 사무적인 말투로 그렇게 말했다. 아니 잠깐만, 그녀를 한번 만나게 해줘. 당치도 않아요. 에리코의 심정도 조금은 헤아려 주셔야죠. 유키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밀크티는 거의 입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역할 사실은 죽어도 맡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유키오, 그만 가볼게요. 그러고서 문 쪽으로 걸어가던 유키오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뒤돌아서서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댄스부를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까지 그만두면 에리코가 마음이 많이 쓰일 테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자 가즈아리는 한숨을 쉬고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